이번 시간은 카파 몰리브덴 광석에 대한 성광시약의 개요와 영양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카파 몰리브덴 벌크부선 시약입니다. 몰리브덴 부유도 개선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에 사용되는 조건제는 Na2S와 NaHS입니다. 그리고 카파 설파이드 부선이나 카파 골드 부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프로스 리그라인딩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프로스 리그라인딩 대상은 라파프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카파 부선이든 카파 골드 부선이든 다 공통된 내용인데 가장 큰 억제 대상은 파이라이트가 되겠죠. 파이라이트 억제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CaOH 소속회입니다. 소속회로서 알칼리 pH를 조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칼코파이라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또 하이 pH로 불충분할 경우는 소량의 청화소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카파 몰리브덴 분리시 시약 선택에 대한 그 변수를 몇 가지 들면은 첫 번째로 카파 미네랄의 존재 형태. 어떤 카파 미네랄이 존재하는가? 예, 칼코파이라이트, 칼코사이트, 보나이트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카파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면 어떤 카파 미네랄인가? 거기에 따라서 시약 선택을 달리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카파 몰리브덴 분리부선 이전에 사용된 시약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사용됐는가도 분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시약을 결정하는 데 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카파 몰리브덴을 벌크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벌크로 잡았을 때 그때 같이 따라 올라온 불순물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시약 선택을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약 선택의 영향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시약 선택을 해야 되는가죠? 첫 번째는 광물과 맥석의 조성입니다. 광물과 맥석의 조성 상태에 따라서 시약 선택을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 미네랄의 존재 여부인데, 이 클레이 미네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 나오고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은 그만큼 클레이 미네랄이 부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 미네랄의 악영향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계통의 변경이 따라야 되겠죠. 계통 변경의 예를 들면은 클레이 미네랄이 없으면은 부유도가 증가되겠죠. 그렇다면은 클레이 미네랄을 사전에 제거해주는 디슬라임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입니다. 슬라임을 미리 제거를 하고 본 공정으로 들어가는 공정. 그 다음에 공정 중에서도 클레이 미네랄의 제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우 벌크 덴시티. 조업 농도를 낮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업 농도가 높을수록 클레이 미네랄의 그 부유도는 좋아집니다. 같이 따라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선 광액 농도를 저농도로 해서 하면은 클레이 미네랄의 악영향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더의 선택. 특수 프로더죠. 일반적인 프로더,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프로더로서는 그 알코올 타입의 프로더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알코올 타입 프로더로서는 클레이 미네랄 억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클레이 미네랄이 존재할 경우에
프로더로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TEB, 그 다음에 HP 그 시리즈의 포수제를 프로더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 미네랄은 광액 중에서 콜로이드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속이 광액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표면에 가서 클레이 슬라임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포수제, 콜렉터가 흡착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따라서 대체적 건제로서 분산제를 사용해서 클레이 성분이 같이 붙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대체 조건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클레이 미네랄의 악영향 해소 방법을 몇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파 부선, 그 다음에 리드 징크 부선, 카파 징크 부선, 모든 부선에 공통된 내용으로 작용하는 그 방해 금속이 파이라이트죠. 그래서 파이라이트를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파이라이트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라이트 억제하는데 어떤 점들이 방해를 하는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특히 카파 몰리브덴 부선에 있어서 파이라이트 억제에 있어서 방해 요소는 제일 첫 번째로 불충분한 리그라인딩입니다. 제마광이 불충분해서 단체 분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파이라이트 억제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파 몰리브덴 발크 공정에서 몰리브덴 회수를 위해서 시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시약 시스템에 의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수야 프로더를 잘못 선택을 한 결과로 나오는 방해 요소.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랩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이 돼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가장 유해한 클레이 미네랄은 어떤 것인가? 가장 유해한 클레이 미네랄로서는 그 카파 몰리브덴 부선에 있어서 의 하나입니다. 녹리석과 함수 규산연 광물이 가장 유해한 클레이 미네랄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파 몰리브덴 부선 공정은 매시브 설파이드 카파에 비해서 매우 단순합니다. 계통을 설명을 드리면은 프라이머리 라파로 급광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라파에서 프로스는 최종 크리나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프라이머리 라파의 테일은 세컨더리 라파로 들어갑니다. 세컨더리 라파 테일은 바로 파이널 테일로 버립니다. 버리고 세컨더리 라파 프로스는 사이클론에서 분급을 하죠. 조립자와 미립자로 분급을 해서 오버플로우는 미립자는 오버플로우에서 조립자는 언더플로우로 가죠. 언더플로우는 다시 제마광을 해서 사이클론으로 리사이클 됩니다. 순환되고 오버플로우는 클리징을 하죠. 클리징해서 콩과 테일로 구분이 되면은 클리징 테일은 최종 광미로 세컨더리 라파 테일과 합해져서 최종 미광으로 가고 클리닝 정광은 최종 크리나 아까 프라이머리 라파 프로스와 합해져 가지고 최종 크리나에서 클리닝해서 파이널 정광, 최종 정광이 나오고 테일로 나오죠. 파이널 크리나 테일은 품위가 높기 때문에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사이클론 오버플로우가 들어가는 클리닝, 1차 클리닝으로 다시 재순환되게 됩니다. 이런 공정을 거쳐서 하게 되죠. 비교적 단순한 계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계통 중에는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슬라임의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샌드와 슬라임을 분리 처리하는 계통. 그 다음에 라파프로스와 스카벤저프로스. 라파프로스는 풍미가 높습니다. 스카벤저프로스는 풍미가 낮으면서 불순물이 많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스카벤저프로스를 다시 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클리닝 단계에서 클리닝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프로스와 스카벤저프로스를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하는 공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플릿 플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광액이 첫 번째 부선기로 들어온 다음에 콩쿠가 빠지고 테일이 다음 부선기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 첫 번째 부선기에서도 단계를 둘로 나눠서 앞 단계에서는 풍미가 높기 때문에 이 단계는 최종 클리너로 가고 이 단계를 다음 클리너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플릿 플로테이션 공정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